안녕하세요 여러분, 에이블리예요. 올겨울 미친 듯한 건조함으로 인해 저처럼 피부에 생기를 잃어가는 건성 김미연 친구들을 위한 글로우한 피부 표현의 메이크업을 해보았어요. 그 밖에도 피부 표현과 예쁘게 어우러질 수 있는 색조 꿀팁들도 담겨있답니다. 그럼 즐겁게 봐주세요. 먼저 크림 단계까지 마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상태의 피부에 한 번 더 크림을 발라 보습력을 높여줄게요. 저는 겨울에 항상 스킨이던 에센스던 크림이던 최소 두세 번씩은 발라 흡수시켜주는 편이에요. 표면에 한 번만 발랐다고 다가 아니니까 꼭 여러 번 발라 속부터 충분히 수분을 채워준 후에 메이크업을 시작합시다. 파운데이션을 사용하기 전에 하드한 제형의 컨실러로 잡티등을 가려줄게요. 나비존의 붉은 자국들을 커버해주고 특히 콧볼 주변의 붉은기 커버가 되게 중요해요. 뜨지 않게 꼼꼼히 잘만 가려주면 깨끗한 피부 표현의 지름길이랍니다. 트러블 흉터나 작은 스팟들은 원래 크기보다 조금 넓게 발라놔주세요. 눈가의 얇은 피부에 비추는 다크서클 중 가장 진한 경계면에만 컨실러 라인을 그려 커버해놓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인조모 브러쉬로 컨실러 경계면은 대강 펴발라주고 트러블 위에 컨실러는 톡톡 두들겨 밀착시켜주세요. 코 주변 붉은기는 콧볼 바깥쪽과 안쪽으로 나눠 블렌딩해주고 다크서클 라인에 발랐던 컨실러는 다크서클 안쪽으로 펴발라준 후에 브러쉬 결자국이 남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톡톡 두들두들 해줄게요. 다크서클용 컨실러 바를 때 가끔 이 브러쉬를 사용했었는데요. 정보를 많이들 물어보시길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탄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딱히 좋다고 느껴서 쓰는 건 아니에요. 대신 1,500원이라는 점? 오늘의 에이블리 픽 아이템은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글로우입니다.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된 따끈따끈한 아이예요. 이름에 걸맞게 쭉 묽게 펌핑되는 제형으로 손등에 올려보니 약간 흐름이 있네요. 너무 묽진 않아요. 매끄럽고 촉촉하고 발림성도 좋은 텍스처가 특징입니다. 이 장점들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줄게요. 터치할 때마다 브러쉬가 파운데이션을 지워버리지 않도록 브러쉬에 파운데이션을 앞뒤로 충분히 먹여주세요. 이제 앞볼부터 피부 결 방향대로 도포를 해주는데 바른 쪽이 벌써 광이 확 살아나는 게 보이시나요? 너무 얇지 않게 발라주니 촉촉한 제형이지만 커버가 안 되는 편도 아니었어요. 어쨌든 얼굴 전체에 마저 도포해줄게요. 그리고 손에 힘을 빼고 브러쉬 끝부분이 피부에 정말 닿을락말랑할 정도로 스치며 펴발라줍니다. 이렇게 하면 브러쉬 결도 사라지고 파운데이션의 광채를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끝부분으로 바르기 힘든 눈가나 결이 잘 사라지지 않는 곳은 브러쉬를 눕혀서 찹찹찹 두들겨줍니다. 손잡이를 길게 잡고 흔들어야 손도 안 아프고 편하겠죠? 이렇게 수분 베이스나 오일을 사용하지 않아도 번쩍번쩍 수분감 넘치는 피부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건성이신 분들 도전해볼 만한 아이인 듯 하죠? 여기에 고운 펄감에 글로우밤을 더해서 더욱 반짝반짝한 피부를 만들어줄게요. 여느 밤 제형과 같이 손의 열감으로 멜팅되는 제형으로 인위적이고 큰 펄이 아닌 스킨톤 계열의 정말 고운 펄들이 빛난답니다. 손가락으로 녹여서 파운데이션 위에 덧발라도 좋겠지만 저는 브러쉬 뒤쪽으로 과감하게 푹 떠서 전 단계에 발랐던 파운데이션과 섞어 사용해줄 거예요. 양쪽 손에 골고루 양이 퍼지도록 해준 후에 얼굴에서 양감이 표현돼야 할 볼 앞쪽과 T존, 턱 끝에 발라주겠습니다. 파운데이션을 발랐던 피부 위로 조심스럽게 톡톡 찍어 도포해주세요.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 손에 힘을 빼고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발라줄게요. 글로우밤에 파운데이션을 섞었기 때문에 레이어링 했을 때 광채는 물론 커버력도 더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브러쉬에 흡수된 애들을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손바닥 등에 최대한 문질러서 덜어낸 다음 톡톡 두들겨서 붓자국을 없앤과 동시에 브러쉬가 스펀지처럼 어느 정도 피부에 잔여 화장품을 흡수하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얼굴 중앙이 더 깨끗하고 화사해졌습니다. 광채가 진짜 장난 아니네요. 밋밋한 얼굴에 그림자를 좀 더해줄게요. 피부가 굉장히 촉촉한 상태이기 때문에 블렌딩이 용이하도록 크림 타입 쉐딩을 선택해 주었어요. 블렌딩이 될 걸 고려해서 콧대가 너무 얇아지지 않도록 조금 넓게 콧대를 그려줄게요.
페이스 라인은 앞에서 봤을 때 튀어나온 부위를 좀 더 넓게 그려줍니다. 옆광대 및 그림자 짙는 곳은 비우고 그려주고 이마도 가로 길이를 좀 줄여줬어요. 블렌딩은 물에 적시지 않은 건조한 상태의 스펀지를 사용해줄게요. 피부 자체에도 물기가 많은데 스펀지도 물에 적셔서 사용하면 완전 묽게 퍼져서 쉐딩 효과가 별로 없겠죠?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두드려서 묽은 파운데이션에 의해 자연스럽게 퍼지도록 해주세요. 광대 쉐딩도 제자리에서 두들두들 블렌딩해서 영역을 꼭 지켜주세요. 턱은 피부 화장이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바깥쪽으로 퍼뜨린 후에 블렌딩 해주었습니다. 색이 있는 파우더는 투명한 피부 표현을 텁텁하게 만들 것 같아서 투명 파우더를 사용해 부분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하던 대로 파우더 통을 뒤집어서 퍼프에 파우더를 묻힌 다음에 퍼프를 비벼서 파우더가 고루 퍼지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퍼프면 전체가 아닌 접어서 극소 부위만 사용해줄게요. 화장이 지저분하게 뜰 수 있는 콧볼 옆 깊은 부위를 콕콕 찍어줍니다. 크림 타입 쉐딩을 사용했던 코벽도 쉐딩이 지워지지 않고 빛을 받아 그림자 효과가 덜해지지 않도록 파우더 처리해주고 눈꺼풀에 뭉친 파운데이션과 눈썹도 함께 눌러줄게요. 또다시 파우더를 듬뿍 묻혀서 이번에는 접지 않고 사용해줄게요. 페이스 라인도 쉐딩이 제 역할을 하고 촉촉한 피부에 머리카락이 붙지 않도록 파우더를 발라주는데 광이 살아있어야 하는 얼굴 중앙부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맨날 쉐딩으로만 쓰던 섀도우로 눈썹을 그려줄게요. 작고 단단한 브러쉬에 묻혀 연하게 조금씩 올려줍니다. 눈썹을 그렸더니 코 쉐딩이 좀 연해 보여서 같은 제품으로 코만 한 번 더 잡아줄게요. 그리고 눈썹 털을 연하게 해주기 위한 눈썹 마스카라를 발라줍니다. 이때 저는 갑자기 일이 생겨서 8시간 정도 외출을 하고 돌아왔어요. 피부 상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이스를 촉촉하게 여러 겹 올리고 나면 지속력이 많이 걱정되잖아요. 코 옆은 파우더를 발랐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무너짐이 있었고 다크닝이나 지워짐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피그먼트는 항상 어딘가에 쏟아질까봐 조심조심 열게 되네요. 자, 뚜껑에 묻은 애들은 양 조절이 쉬우니까 손가락을 이용해 발라주겠습니다. 많지 않은 양을 눈꺼풀 중앙에 콕 찍어놓고 색감보다는 펄 베이스를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퍼뜨려줍니다. 반짝반짝 피부 표현에 맞게 반짝반짝 피그먼트를 사용해 바세린을 바른 듯한 표현을 해줄 거예요. 펄 섀도우 하면 딱 떠오르는 이탈 프리즘 섀도우 중에서도 빛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페어리 비즈는 빛을 받으면 은은한 핑크 컬러로 보였다가 각도를 달리해보면 골드 컬러로 변하는 신기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사용해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전 단계 피그먼트가 떨어지지 않게 톡톡 얹어주세요. 그리고 애교살에도 총알 브러쉬를 사용해 발라줍니다. 이렇게 빛에 따라 골드와 핑크 펄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아이글로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촉촉해 보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줬어요. 이 상태로 음영이 아예 없으면 눈이 너무 부어 보일 것 같아요. 연한 핑크 베이지 컬러의 무펄 섀도우로 눈 뒤쪽과 언더 뒤쪽에만 음영을 살짝 넣어 마무리해줄게요. 이제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찝어줍니다. 섀도우를 연하게 발라줬으니 롱래쉬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 눈썹을 강조해줄게요. 여러 번 빗어서 속눈썹 길이도 늘려주고 속눈썹 고정도 해줍니다. 이 픽서를 벌써 2통째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너무 안 지워져서 잘 안 쓰다가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서 되게 애용하게 됐어요. 언더에도 사용해서 언더 속눈썹을 발굴해줄게요. 속눈썹에 하얗게 티나는 픽서를 브라운 마스카라를 사용해 덮어줍니다. 이 마스카라도 롱래쉬 기능이 있어서 롱래쉬 픽서를 사용했을 때보다도 속눈썹이 훨씬 길어지게 돼요. 짠! 이렇게 양쪽 다 해주고 언더에는 생략해줄게요. 뭉친 부분은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해 빗어 풀어주세요. 아이라인을 그려주기 전에 초코색 섀도우로 먼저 라인을 잡아줍니다. 아이라이너 브러쉬에 묻혀서 눈 중앙을 비우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꼬리를 그려주고
언더 뒤쪽 라인을 내려 그려 미트 힘도 좀 더해줄게요. 그리고 안쪽에 아까 사용했던 음영 섀도우로 채워줍니다. 브라운 컬러의 리퀴드 아이라이너로 섀도우 라인보다 얇게 라인을 그려줄게요. 언더는 특히 더 신경 써서 얇게 그려야 인위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아무 아이브로우로 애교살도 조금 강조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바세린을 바른 듯한 글로우한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요. 피부광이 죽지 않게 자연스러운 피치 컬러의 크림 타입을 사용해줄게요. 원형으로 된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손으로 눌러잡아 납작하게 만들어서 길다란 블러셔를 좀 편하게 발라봅시다. 한 번 더 수직으로 다르게 눌러서 묻혀주면 브러쉬 전체에 골고루 묻게 되겠죠? 손바닥에서 양 조절을 한 뒤에 쓸어 바르지 않고 콕콕 찍어 발라주세요. 저는 광채로 인해 부어 보이는 느낌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영역을 좀 넓게 발라주었어요. 마지막 립은 매트한 제품을 사용해서 얼굴 전체가 번뜩이지 않게 포인트를 줄게요. 입술 전체에 차분한 핑크 컬러를 여러 번 덧발라줍니다. 맥 레트로 매트 계열은 진짜 극단적이게 매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하듯이 립 라인은 선명하지 않게 손가락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안쪽에는 매트한 강남 오렌지를 그라데이션 해주는데 이 두 가지 조합 진짜 추천하는 그런 조합입니다. 런웨이 히트의 색감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말 안쪽 위주로만 발라주세요. 이렇게 촉촉한 광채를 하루 종일 머금을 수 있는 오늘의 메이크업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 이 메이크업이 건성 여러분들의 메이크업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메이크업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에이블리에 라 돌체 뷰티 다음에도 꼭 함께해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